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우리나라는 위스키가 언제쯤 들어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까? 이게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요게 이제 한성순보에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위스키를 수입을 하는 그 기록이 1882년 한성순보에 나오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예. 지금 위스키 이름이 뭐로 나와 있냐면은 유사길로 나와 있습니다. 유사길? 유사길. 위스키, 그렇죠. 위스키, 그렇죠, 맞습니다. 유사길. 맞습니다. 와. 이게 중국에서 차음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위스키는 유사길, 브랜디 이름 발란덕, 샴페인은 상벤융, 샴페인. 보르도 와인은 보기탈, 뭐 쉐리 와인은 샤리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야. 기억도 있죠. 저 사진을 보면은 지금 위스키병 같다. 위스키가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예. 네, 지금 검은색 유리병이 있기 때문에 야. 저게 옛날에 아마 엽서일 거예요. 네. 저 때부터 이제 어쨌든 위스키가 들어왔다. 술 한잔 하려면 저렇게 마당에 나와서 가만히 깔고 마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모든 잔치나 술이나 다 저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다 독상이었잖아요 원래 예, 우리나라 예. 문화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도라지 위스키가 예. 저런 스타일로 좀 생겼습니다. 저 영어로 도라지 이렇게 도라지. 썼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토리스 위스키라는 거를 예. 따라한 거니까 도라지 이렇게 저렇게 돼 있었고. 일본의 위스키 이름을 우리가 슬쩍 베껴온 게 맞습니다. 도라지라고. 네, 예. 도라지가 안 들어있는 위스키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왔던 이제 수입된 위스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백마 위스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백마. 화이트 홀스 위스키. 위스키 이름이 백마였어요. 백마. 근데 화이트 홀스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당신은. 예. 그러니까 그걸 백마로 순화시켜서 되게 많이 또 불렀던 거죠. 그것도 원액을 수입해서 그냥 우리나라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건 정말 순수하게 수입해서? 수입. 위스키 이름이 화이트 호스였는데. 화이트 홀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 수입해 오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한 건 네. 그러니까 1950년도 이후로 위스키 관련해서 이제 인공 색소를 넣어가지고 소주에 인공 색소 넣어서 도라지 위스키 같은 거 쭉 나오게 되는데 네. 캡틴 큐. 캡틴 그런 거. 큐, 캡틴 큐도 유사 럼이었다고 예.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70년대에 위스키 원액을 조금씩 넣어요. 실제 위스키를. 예, 실제 위스키를 조금씩 넣어서 20% 미만. 그럼 나머지 80%는 뭐예요? 뭡니까? 소주에 네, 위스키 소주에. 원액을 타서 네네네. 위스키라고 위스키 한다? 맛이 위스키다. 위스키 맛이 납니까? 그렇게 해도? 향이 좀 나겠지 위스키 향이. 위스키라고 생각하면 위스키 같죠 또. 왜냐면 위스키 맛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위스키 맛이야 그러면 그게 위스키 맛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왔던 제품들이 이런 위스키 나왔습니다. 진생 위스키. 진생. 예, 진생 위스키. 인삼이네. 맞습니다. 인삼을 넣은 인삼주, 위스키인 거예요. 인삼주. 예, 그걸 이제 진생 위스키 뭐 저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또 에릭사라 그래가지고 에릭사가 뭐냐면은 중세 에릭사? 유럽에서의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소주란 얘기죠. 예. 예, 그 이름을 착안해서 이제 에릭사 뭐 저런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인삼 위스키. 그럼 저 소주에다가 인삼을 넣어서 인삼 인삼주를 넣고 만들고 네. 위스키 살짝 넣고. 맞습니다. 위스키 원액을 네네. 그래도 저 때는 약간의 양심적이었네요. 위스키를 살짝씩은 그렇죠. 넣네요. 조금씩 넣었죠. 예, 조금씩 위스키라고. 넣었죠. 근데 저게 세계 20개국에 진짜 수출이 됐을까? 저거 누가 사 먹었을까 그걸? 진로네 진로 에릭사. 네네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 위스키라고 부르면 그 오크통에 뭐 3년 이상 그거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네.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지금도 기준이 스코틀랜드에서는 3년 이상을 해야 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1년만 하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네, 한번 말씀드렸죠. 숙성을. 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기준도 좀 더 애매모호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던 거고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있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드슈. 네, 드슈. 야, 드슈라고 진짜 저거는 불어입니까? 불어? 이게 뭐냐면요. 와. 당시에 한글 쓰기 운동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든 위스키를 예. 외국 이름은 넣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 나온 상표는 우리나라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예. 외국스럽게 만들긴 해야 되는데 또 한글식 이름을 넣어야 돼서 드슈 저런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그 위스키 중 하나가 네. 길벗이라는 위스키가 있어요. 길벗. 길벗. 야, 그것도 진짜 한국말이네. 네, 근데 난 그때부터 기억나. 어떡하면 좋아. 근데 옆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 길버트라고 스펠링이 있었던 거죠. 영어 느낌은 내고 싶고 네네네. 한글로는 길벗. 공무원한테는 한글의 이름을 설명해야 네, 되고 네. 드시우도 그거네. 네, 드슈도 약간 그런 개념. 드슈는 그래도 이름 엄청 잘 줬네요. 완전 프랑스 이름 느낌이면서 한국말이고 드슈. 이
위스키는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베리나인? 베리나인. 베리나인요? 예, 저게 킹은 제일 높은 거고 그 전에 골드도 있었고요. 네. 베리나인도 있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리나인. 저거는 이제 거의 한 30% 가까이는 위스키가 30%가 들어가고. 원액이다. 그래 킹입니다. 킹. 야. 예. 근데 이랬는데 예. 이것이 바뀌게 돼요. 왜 바뀌게 되냐? 영국에서 인정 안 한 거예요. 예, 위스키가 아니다. 위스키 아니다. 소주를 70%였는데 그렇죠. 무슨 그게 위스키냐? 위스키 맛 소주지. 그렇죠. 위스키만 소주지. 예.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위스키 원액으로 나온 제품들이 슬슬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썸씽 스페셜. 여기서부터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패스포트. 확실히 아시죠? 패스포트 그런 거죠. 예. 썸씽 야. 스페셜은 진짜 조금 많이 팔렸던 많이 것 같아요. 팔렸죠. 저 예. 편의점에서 네. 다들 이제 삼촌들이 우유 한 잔 사놓고 어. 우유 먼저 한 잔 딱 들어 마시고 위 좀 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어디 이렇게 막 드셨잖아요 그때. 이야. 저건 그래도 진짜 위스키네요. 전 진짜 위스키입니다. 100%? 네, 둘 다. 아. 네. 수입해 와서 그럼 파는 수입해온 거. 거죠. 위스키 수입해온 원액을 거죠. 수입해다. 네네 수입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런 게 커졌는데 아직까지 저 때문에 하더라도 예. 몇 년 숙성 이런 말은 없었어요. 예. 예, 없었고 그 와중에 이제 위스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위스키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자. 그래서 84년도 전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한국 위스키에 원액을 넣은 뭐 최초의 위스키라도 할 수 있는 네. 진로 다크홀스. 아. 이게 잘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예. 저건 그럼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어서 100%다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스키를 예, 넣은 섞어서. 거죠. 아, 수입산 위스키 원액과 섞어서 네네. 근데 저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만드는 것보다 사오는 게 더 싼 거예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 뚜렷하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숙성이 잘 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숙성에 대한 개념이 약하니까 예. 다 없어진다 생각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10% 이상 없어졌네. 뭐 2년 지나면 20%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이거는 더 이상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위스키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 위스키를 수입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예.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던 게 이제 대만 위스키고 예. 그래서 그 대만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숙성이 훨씬 더 빨리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만을 가지고 이제 브랜딩화를 시켰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다들 양이 중요했던 시절이잖아요. 다 그럼 수입을 그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해 왔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스카치 위스키라고 부르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위스키가 임페리얼 윈저. 임페리얼. 야, 예. 여기서부터는 연도가 들어가네요. 이제. 그렇죠. 드디어 한국에도 특급 위스키들이 나타났다 난리 났던 90년 초반에. 숙성한 위스키 원액으로 만든. 그럼요. 예. 그 전에는 그럼 3년짜리만 쓴 겁니까? 그냥? 3년짜리 전후로 쓴 거죠. 좀 더 예. 길기도 하고 했는데 12년이나 17년 정도 그러니까 임페리얼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왔는데 이 제품을 그 원액을 와서 원액 같은 경우 한 보통 한 5, 60도 정도 돼요. 도수가 높아요. 예. 그 여기에 물을 타서 어. 40도 정도로 맞춘 다음에 한국의 입맛에 맞게끔 약간 그 전에 말씀한 피티향 예. 이런 그 스모키향 이런 향을 좀 빼고 아. 비교적 순하게 음식과 즐길 수 아, 있게끔. 물을 좀 타는 거군요. 근데 물은 어느 전 세계 다 탑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증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 70도 정도가 나와요. 아, 그렇게는 못 먹는다. 예, 그렇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보통 한 40도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40도 이상이 위스키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위스키 완전 사라졌다가 이제 10년 전부터 위스키 수집 트렌드라든지 위스키 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일본 위스키가 주목을 받고 대만 위스키가 주목받고 또 인도 위스키가 주목을 받으면서 김창수 위스키라든지 뭐 기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소형 위스키 양조당들이 생겨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네, 네, 위스키들이 네, 생겼다. 네, 맞습니다.